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364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장지현, 박찬하의 원투펀치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투펀치의 영원한 리저브. 네, 슈퍼 서브가 되고 싶은 제가 돌아왔습니다. 박찬하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직접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몇 번 왔었어요.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한의원님이 오늘 못 나오니까. 그런 이유가 크죠. 네, 누군가 비워야 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집이 가까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가까워요. 배탈을 빨리 올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출장을 가던 누가 준이 형이 출장을 가던 오늘처럼 먼저 출장을 가던 제일 만만하고 그럼요. 제일 전화해서 가까운 빨리 사람이 그럼요. 찬하예요. 박찬하 의원. 그럼요. 한 20분 전에만 전화 오면 제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가성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뭐 한준희 장지현과 원투펀치 이렇게 해서 4명이서 하는 것도 일단 저는 좋아요. 네, 일단 박찬하 의원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 준이 형 얼굴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준이 형 방송할 때 준이 형 얼굴을 보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맨날 순주마님 얼굴만 이렇게 보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면 박찬하 의원은 일단 이렇게 뭔가 환하고 그쵸. 잘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제안을 해볼게요. 셋이 좀 깎읍시다. 네, 좀만 네, 깎아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받을 테니까 그냥 셋이 대타할 때 오세요, 그냥. 한 명 더 그냥 플러스로 응.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 그 그래요? 정도에도 나쁘지 않아. 양보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 붙일 때 원투펀치 원투펀치 어퍼컷. 원투펀치 플러스. 원투펀치 어퍼컷. 어퍼컷으로 바로?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나눌 얘기는 뭐 다른 거 없죠. U20 월드컵, 남자 한국 축구의 미래들이 그야말로 신화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FIFA 주간대회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얻었고. 진짜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네. 감격스러워요. 또 저 같은 약간 그 아저씨 올드 세대들은 그 83년 세계 청소년 그렇죠. 선수권에 대한 그 추억, 그 아련한 그런 게 너무 강해요. 박종환 사단, 그때 4강 신화에게 너무 아련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 4학년이었지만 제 세대 이후에 더 올드한 세대들은 더 할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20세 월드컵으로 이름 바뀌었지만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결승 진출했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격스럽고 제가 또 거기 현장에 또 갈 수 있다는 게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축구 팬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영광입니다. 그니까요.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오늘 아침에 떠나셨고 지금 촬영 당일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 아침 떠나셨고 이제 장 위원님 바로 내일 출국이시잖아요. 네. 너무 부럽지 않나요? 정말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저는 토너먼트 때부터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고 저는 짐만 챙기면 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표도 계속 알아보고 이렇게 오, 했었는데 진짜예요. 축구 근데 팬으로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파 주간 대회 결승도 대단한데 거기서 분명히 결과물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 오니까 그러면 결승전 얘기하기 전에 4강전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이 직접 중계하시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고 한 의원님도 목에 피 터져라. 진짜 중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준결승이었어요. 그 세네갈전 8강전의 여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사실 에콰도르전까지 왔고 또 에콰도르전도 저는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특히 정종용 감독 이날도 전반전에 이 김세윤 선수하고 고재현 선수를 김세윤 선수는 첫 선발이었고 네. 선발로는 또 고재현 선수는 1차전 이후에 또 올해 선발이었는데 이 두 명의 일단 선발 기용 자체가 너무 또 잘 떨어졌어요. 시작부터.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왜냐면 김세윤 선수는 원래 반대발 윙어예요. 네, 왼발잡이. 근데 스타일 자체는 약간 이강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재간도 있고 왼발 패스 센스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좋고 돌파 능력도 있고. 근데 그 선수를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에 1차전 콜롬비아전 때 이강인 선수가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네. 그 롤을 딱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신한데 딱 경기 뚜껑 여니까 이강인 선수는 약간 투톱 위치에서
수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세컨 스트라이커 롤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내려오면서 이강인 선수는 간헐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오히려 김세훈 선수가 싹 공격 가담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처럼 또 행동해주고 그런 부분 잘 맞아떨어지고 고재현 선수가 또 상당히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도 있고 네. 중앙 미드필더 성향도 같이 갖추면서 왕성하게 체력이 남은 두 선수가 많이 해줬어요. 허리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운영을 너무 잘하고 게임도 잘 풀렸어요. 맞아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너무 수비적인 컨셉도 아니었고 적당한 선에서 공격하면서 경기가 오히려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에콰도르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좀 말렸어요. 그래서 골까지 나갔죠. 네. 이강인 선수. 마라도나 비디오 많이 본 이 어린 천재가 마라도나 94년을 재현했죠. 아. 네. 와, 그대로 똑같이. 정말 멋졌던 전반전. 후반전에 또 전략적으로 선택 잘했죠. 적절하게 교체해주고. 네. 중간에 이강인 선수 빼주는 강수. 네. 에서 허리 라인 잡아주고 박태준 선수 상대 윙백들 막 올라오니까 5-4-1로 수비 시에는 바꿔주면서 5-3-2에서 사이드 커버도 넓게 들어가고 조용욱 선수 들어가고 이러면서 수비 전환 시에 시간별로 상대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 시간들을 워낙 잘 가져가고 교체 타이밍 잘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정종용 감독은 아주 훌륭한 전 지도자라고 봅니다. 진짜 정준영 감독의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매 경기마다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데도 잘 먹혀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감독이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구현을 해내질 못하면 네. 정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걸 또 충실히 이행을 해주고 있고 정종용 감독이 지금까지도 토너먼트 올라서 승승장구하면서 서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받는 찬사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건 물론 제가 정종용 감독하고의 인연도 있고 약간의 친분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이 팀을 끌고 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리고 AFC 대회에 나갔을 때도 AFC 대회에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을 때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1차전 졌을 때 그때까지도 뭐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 선수들 해서 다 속된 말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분명히 이 팀은 가진 것이 더 많은데 근데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역시 우리가 맞춰야 되는 포커스가 이쪽이 아닌 건데 그 외적인 것들로 비판을 받으니까 안으로 좀 속상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박수를 보냈는데 장재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4강이라는 무대에서 주전 선수의 틀을 그렇게 틀어버린다는 거 특히 센터라인의 변화를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현실 불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지금까지 해왔던 선수들이 팀을 여기까지 올려놨고 그러면 결국에는 벤치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믿음의 측면을 보면 주전 선수한테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고재현 선수, 김세현 선수 준비시켜서 선발로 내보냈고 그 선수들이 또 충실히 전술적인 움직임을 잘 이행을 해줬어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함으로 해서 에콰도르가 봤을 때는 약간 멘붕 빠질 수가 있죠. 얘네들 완전히 뭐야? 예상 바뀌었어. 뭐지? 얘네들 대체? 뭐지?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는 이강인 선수 교체했을 때 이건 역시도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앞서서 2명의 선발을 바꿨던 것처럼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에이스를 뺐는데 한 골 차 승부였잖아요. 세네갈이 그랬던 것처럼 세네갈도 스트라이커 공격수 2명 빼면서 결국에는 무너졌잖아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수는 한 골 차 승부에서 그라운드에 일반적으로는 남겨놓는 선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역시 이강인 선수를 빼면서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내부적으로는 단단히 있으니까. 그리고 다 모든 게 전략이었다. 그렇죠. 전략 준비된 플랜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요. 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딱 빠졌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야, 이거 승부수다. 뭐 이거 승부수인데 이건 준비된 승부수다. 이기고 있을 때 플랜, 뭐 2대0 정도에 있을 때의 플랜, 무승부였을 때의 플랜, 이런 플랜들이 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계산이 돼 있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1대0이었을 때 플랜대로 간 거죠.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사실 더 뛰려면 더 뛸 수 있다고 네. 보여져요. 그 선수는 제가 보면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약간 이 승부사 다부지죠. 다부진 근성도 그런 있고, 근성이 있기 승부욕도 때문에 사실 놔두려면 놔둘 수 있는데 스타일상
그 당시는 상대가 이제 윙백들을 막 전진시키는 후반전 시작부터 한 25분, 30분까지 흐름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롱볼이 많고 크로스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때려 넣는데 그럴 때 이제 오세훈은 남겨야 돼요. 네. 수비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그래서 되니까. 클리어링 해야 되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를 놔두면 이제부터 이제 잠그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안전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 시간부터는. 근데 거기선 어떤 선택을 더 했냐. 이건 전략적인 승부수죠. 이강인 선수를 빼고 일단 박태준 선수를 넣으면서 앞에서 허리라인 쪽에서 잡아줘야 측면으로 가는 걸 저지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3미들이 간격 유지가 되면서 잡아줘야 수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허리라인을 강화시키고 바로 조용욱 선수 투입하면서 측면 쪽 커버까지도 시키는 이제 전술로 바꿨죠. 네. 그러면서 사이드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뭐 코너킥이었나요? 뭐 크로스에서 오세훈 선수도 클리어링 하나 중요한 거 해주고 마지막엔 또 우리 이관영 키퍼가 믿기 힘든 또 선방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곁들여지면서 계산된 무실점 승리가 들어갔다. 네. 왜 더 찬사를 받아도 된다고 평가를 하냐 하면 이 팀이 AFC 19세 챔피언십 나갔을 때와 지금의 팀을 보면 시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있었죠. 그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 코칭 스태프들이 골키퍼 코치를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AFC 19세 챔피언십 나갔던 코칭 스태프가 지금 월드컵에 참가하는 스태프들이 감독 골키퍼 코치 빼놓고 피지컬 트레이너 바뀌었죠. 이렇게 코칭 스태프이 바뀌었음에도 팀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큰 문제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융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엔 리더가 그만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팀을 잘 준비해놨던 거고 뭐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는 스태프들이 팀을 파악하는 데도 너무나 잘 만들어 놨기에 이게 실현 가능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회 가기 전에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체력을 끌어올려야지만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도전자 입장으로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는 판단 자체도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냉정했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전반은 약간 지키고 후반에 승부를 걸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니까 그런 판단들은 전부 다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장준영 감독의 찬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리더가 잘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저 감독이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어린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오랜 기간 축적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감독은 2006년부터 전임 지도자 생활 쭉 하면서 선수들도 거기에 잘 따라갈 수가 있고 선수들이 그런데도 지면은 그러면 감독에 대한 신뢰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신뢰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네. 이번에 사실 정우영 선수를 차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정우영 카드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쵸. 공격 쪽에서 이강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우영의 존재가 정말 중요해요. 정우영이 빠진 상황에서 경기 초반하고는 다르게 그 이후에 바로 전체적인 컨셉의 틀, 선수경의 틀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조용욱 선수의 활용, 조코로스의 활용, 허리라인과 측면 미드필더로 전환할 수 있는 순서대로의 활용, 또 엄원상 같은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에 대한 조커 활용, 이 상대방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번 에콰도르전도 그랬지만 앞판에.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컨트롤, 그 기용도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이규혁 선수만 사실 출장을 못했지만 네. 키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 아무도 불만이 없을 만한 제가 보면 기용이에요. 이거는 감독님은 확실한 롤을 준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만 따르면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기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그럴 만큼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바로 상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바로 일요일 1시에 펼쳐지는데 국민들의 염원은 이제 다 모아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좀 전력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팀입니다. 네, 확실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고요. 지금 유럽 팀들 중에서는 물론 19세 이하 유럽 챔피언십에서는 이 팀이 4강에서 포르투갈한테 졌어요. 그냥 4강 티켓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준결승에서는 좀 큰 스코어 차로 졌어요. 네. 0대5로 졌는데 그 전까지의 우크라이나는 사실 상당히 좋은 프랑스한테도 이기고 잉글랜드한테 비겼죠.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사실 유럽 팀들 특히 이탈리아나 이런 팀들이 지금 같은 기간에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21세의 유럽 챔피언십이 있어요. 그쪽으로 뭐 자니올로, 모이스켄 이런 많이 갔죠. 당시 주축 선수들이 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쵸. 유럽 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륙은 20세 이하 월드컵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여기 베스트를 막 주력을 해요. 근데 유럽 팀들은 21세 이하 본선에 올라간 팀들은 그쪽으로 주력을 좀 많이 네. 빼요.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팀들은 개최국이기도 하고 21세 이하 대회 좀 빠졌는데 우크라이나는 본선 진출을 실패를 했어요. 21세 이하. 베스트 전력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팀 경기들을 제가 쭉 풀타임으로 이제 급하게라도 계속 봤어요. 일단은 팀 자체가 조직력이 좋고 조직력이란 거는 공수가 다 좋아야 되는데 3-4-3 전형에서의 전체적인 일사불란한 팀 압박 그리고 수비 전환, 간격 유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패턴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개인 능력들도 3톱의 이 왼쪽에 아주 드리블 능력도 좋고 오른발 킥 능력이 좋은 블레차 선수.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 같은 역할도 해줘요. 거기에 시칸 같은 공격수. 이 선수는 윙포워드도 보고 원래는 왼쪽 윙포워드로도 나오고 그랬던 선수예요. 네. 근데 최전방 원톱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최전방 원톱에 원래 수프리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대회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아예 시칸 선수를 최전방 원톱을 박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상당히 유연하고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능력도 좋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윙포워드는 원래 주전은 치타이슈빌리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아주 기술적인 왼발 쓰는 윙어인데 이 선수가 또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카시추크라는 선수가 지금 다시 또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 잡았는데 이 선수도 왼발킥이 매우 좋고 개인 능력도 좋고 특히 윙백들이 좋아요. 좌우에 코르니엔코하고 코노플리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특히 오른쪽 윙백 코노플리아 선수는 아주 다이나믹해요. 공격 가담 왕성하고 직선적으로 어시스트도 이번 대회에서 꽤 해줬어요. 그리고 또 수비 가담도 잘해주고 수비 시에는 5-4-1로 내려쓰는데 공격 가담을 하면서 턱턱 상당히 뭔가 기계적이면서도 빠른 타이밍의 원터치 패스로 중앙과 측면 전환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서 뭐 블레차나 이렇게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에게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패턴 플레이들이 아주 좋아요. 이 팀이. 네. 짜여진 패턴 플레이. 네. 세트 피스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사다리처럼 딱 뒤에 섰다가 약속된 그 세트 플레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팀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팀이고 우리가 상대하기에 확실히 결승전 상대로서는 매우 좋은 감사합니다. 팀이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팀은 제가 보면 창의성이 좀 결여돼 있어요. 네, 동유럽 팀 그런 색깔은 분명히 있어요. 네. 센스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좀 돌발 행위를 하는 선수는 없어요. 딱 틀에 짜여진 축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겐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략해야죠. 네, 경기를 계속 분석해 보면 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압박하는 틀, 전환하는 틀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석을 잘하면 그런 압박만 풀면 바로 수학 공식처럼 나올 수 있는 역습 공간이 생겨요. 거기서 우리의 강인이가 해주면 되죠. 딱 또 하나 해주면 네. 그러면 저는 이길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분위기라면 분명히 정정현 감독이 다 경기 지금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분석하고 맞춤 전략으로 들어올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한 수비수 데니스 포포프가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에 출전이 불가한 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호재죠. 호재죠. 네. 완전 완벽하게. 이탈리아전에서 퇴장당했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아주 강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가 8강에서 세네갈 잡았고 4강에서 에콰도르를 잡았는데 전체 가지고 있는 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세네갈이 그 세 팀 가운데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에콰도르고 저는 우크라이나가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에콰도르와 유사하거나 저는 비슷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까다로운 것은 역시 결승이라는 무대고 그리고 상성을 봤을 때는 우리에겐 약간 까다로운 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다 크고 그리고 이 팀이 공격지향적인 팀이 아니라 수비지향적인 팀이거든요. 유럽 대회에서는 4백을 사용을 하다가 이번 본선 무대에 와서 3백으로 바꿨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들도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있는 선수들로 1차전, 2차전 조별리그를 꾸렸는데 그냥 3차전부터 다 틀어버렸어요. 아, 우리가 갈 길은 수비다. 맞아요. 네, 우리가 갈 길은 수비고 우리는 한 골이면 된다. 그래서 이번 대회 5승 1무를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3경기가 1대0 승리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 팀은 한 골 넣고 지키는 데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전방 압박의 어떤 지향점 자체가
공을 전방에서 뺏어서 우리가 빠르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느낌의 전방 압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압박을 함으로 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집을 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기 위한 압박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뒤쪽에서의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일단 상대의 그 압박 형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고 결승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선취골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팽팽히 맞서야 되는 이런 경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뒤쪽에서부터 실수 줄여나가야 되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포포프 선수가 빠진 건 이번 대회 3골이거든요. 네. 셋 플레이의 위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게 되면 이 팀은 3-4-3의 그런 정형화된 조금 리스크가 포함된 압박보다는 5-4-1 형태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빠르게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빠른 전환이 이 팀은 또 상당히 강해요. 왜냐하면 윙포드들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선수가 사실 블레차 선수는 중앙지향적이고 카시추크도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선수도 약간 중앙지향이면서 아예 오른쪽 코너 플레이가 윙어 역할을 하거든요. 윙백이. 그런 팀 스타일은 역습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쉽게 역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네. 네. 5-4-1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실점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정종현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아주 잘하듯이 전반전 운영을 잘 해놓으면 후반전에는 이제 창의적인 원터치 패스나 이런 부분에서 이 팀은 실점하는 과정도 보면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려서 체력 떨어질 때 우린 조커 카드들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자신감이 활용하면은 있을 거고. 충분히 우리가 후반전 승부에서는 또 훨씬 유리해진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염원이 모아서 폴란드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잘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4회 승부 예측은요. 네. 바로 K리그 경기도 저희 둘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리그 경기만 한번 모아봤어요. 네. 울산 형대 대 포항 스틸러스 첫 경기에 동해안 더비를 꼽아봤는데요. 라이벌전이죠. 저희는 짧게 가는 거 아시죠? 네. 울산승. 울산승. 네. 울산이 확실히 좀 전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파괴력, 공격 파괴력도 생기고. 네. 김보경 선수도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가세해서 물론 넘어가는 주 중에 우라와레즈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 로테이션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항은 김기동 감독의 어떤 공격 지금 패턴이 약간 지금 시행착오 단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뭔가 내용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득점도 조금 저조할 뿐더러 그렇죠. 울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울산? 지금 울산 홈 경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에 저는 한 골차 정도의 승부입니다. 네. 한 골차, 울산도 울산승? 약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그래서 한 골차 승. 한 줄평 저는 진짜 짧게 해도 되죠? 네. 네. 저는 포항승. 오, 포항승. 네. 이유는요? 기동이 형이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요? 원투펀치 사상 처음 감정 예측인데. 감정 예측. 네. 새롭게 또 어. 컨셉을 잡으셨어요. 아니 이거는 약간 혼날까 뭐 농담 반 봐. 진담 반이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포항 선수들이 최근에 안 좋았던 것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쉬고 오니까 잘 뛸 수 있다는 확신하에 체력. 네, 네, 저는 이제. 울산보다는 포항이 네. 그래도 네. 저는 울산 네. 승하겠습니다. 울산승. 근데 김보경 선수가 미디어데이 때 3대 0으로 이기겠다고 하는데 사실 네. 저도 3대 0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정말 위원님처럼 한 골차 승부 아니면 많아봤자 2골차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울산승. 날카로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매치입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 이 경기가 사전 예매로만 만장이 팔렸다고. 아마 근데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많이 뭐 오실 거예요. 이제 날씨도 월드컵도 그렇고 그래도 다시 또 축구 붐이죠. 붐이 A 매치에서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서울승. 서울승 네, 서울의 한 골차 승. 한 골차 승. 네, 지금 서울도 공격진들 파괴력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페이시치도 지금 사실 약간 벤제마과인가 약간 겉도는 유형처럼도 보이는데 최근에는 골을 역시 잘 넣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적응기를 거쳤다면 이제는 도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K리그에서 야 이제 적응 끝났어. 나 이제 골 넣을 거야.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조금 우세한 내용을 펼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서울.
저도 서울승. 서울. 오. 뭐 외국인 선수들의 파괴력에서 차이가 갈린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리치 선수가 또 대표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피곤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서울승. 저도 서울승. 그리고 페시치 선수가 그런 말 했어요. 라이벌전인 거 알고 있다. 나는 이 라이벌전의 첫 경기를 경험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차전에 안 나왔고 꼭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했기 때문에 좀 장현님 저랑 오늘 좀 비슷한데요? 그러게 오늘 성적이 좋을 것 같네요. 아 느낌이 꼭 이대로 갈 수 있기를. 최근에 좀 맞추셨나요, 두 분이? 맞췄어. 조용히 어떻게? 아 그래요? 이건 편집해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상주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상주 상무, 11위 제주 유나이티드. 과연 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상주도 지금 A매치 휴식기 끝나고 사실 그 신병들 적응하는 시간을 조금 줘서 경기 투입하고 했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진성우, 뭐 네. 유승우 선수도 있었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요 휴식기에는 어느 합을 정도 맞췄을 것이다. 이제부터 한번 발동을 걸지 않을까. 그런데 제주도 지금 사실 반전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휴식기를 준비를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매치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제주의 원정 승부입니다. 제주의 원정. 이거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저의 느낌이 좀 많이 잡아요. 느낌이. 네, 왠지 제주가 이길 것 저는 원래 제주 승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요 안 좋은 기운에서 벗어나서 삐딱선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삐딱선을 많이 타고 싶네요. 바로 위원님, 적응을 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꺾으면 안 돼요. 아니 무슨 그게 말씀이세요? 아니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 아 이거 무서운데. 삐딱선을 타고 싶고 네. 아, 이러면 안 제주도 되는데?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이고 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제주의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량에 의문점이 있어요. 네. 의문점이 있어서 그리고 진짜. 상주 상무가 이번 시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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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무승부 생각했거든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일로. 저는 그러면 상주 상무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또 승부 예측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2부도 만만치 않게 재밌다면서요. 이분은 우리 벤토 얘기 잠깐 하고 네. 또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네, 여보세요. 원투펀치 방송 중이에요. 아니 장지현 의원이 거기 왜 있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가요. 내일 오전에 간다고? 네. 그 거의 뭐 무박 중계요? 그러면 거의? 가자마자 그렇죠. 자고 그냥 중계해요. 저희 지금 계속 녹화가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님 뭐 원투펀치 팬 여러분들한테 오픈 채팅이요? 아니에요.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 네. 저 대체 저 패널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네, 제가 왔어요. 형의 영원한 땜빵. 같은 동네 주민이에요. 동네 주민 왔어요. 말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박찬하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동네 진짜. 주민입니다. 박찬하 씨한테 넘긴 방송이 한 6-7개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네. 박찬하 씨가 피곤하긴 하지만 돈을 좀 벌지 않았나. 그러니까 좋아해. 찬아는. 네. 어? 알겠습니다. 적극